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근로 시간에 대하여 자,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 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두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위 두 근로자 임금 격차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직종의 불리한 점을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생기는지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자, 고용이 불안정하다면은 불리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생기고요. 두 번째 작업의 쾌적성입니다. 자, 쾌적하지 않고 위험한 불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및 훈련 비용입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이 높은 직업이라면은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책임의 정도입니다. 자,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라면 그 책임의 크기에 맞는 임금을 지불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패 가능성입니다. 자, 불확실한 장래를 가진 직업이라면 높은 임금, 고임금을 지불해주게 된다라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탄광 근로자는 봉제공보다 고용이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 첫 번째 나왔고요.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죠. 두 번째 발생 요인이죠. 못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탄광 근로자 더 많이 들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경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보상적이랑은 좀 다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한계 생산력설에 근거하면 같은 조건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임금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여부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역할이 우리 임금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여부와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상품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차이가 클수록 임금 격차도 같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3가지에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필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 2, 3번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단,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이유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하겠죠. 노동의 생산성이 높다면 당연히 임금도 높겠죠. 그러므로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해 생산성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즉,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노동자에게 인적 자본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우리 생산성이 차이가 생긴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 방금 나왔죠. 고용이 안정성이 있냐, 작업이 쾌적하냐,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은 많이 들었냐,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성패 가능성에 따라서 이런 근무 여건들의 차이에서 오는 합리, 불합리를 반영해서 결정해주는 임금 격차 때문에 우리가 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입니다. 자, 노동 공급이 비탄력성으로 특정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해도 단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보자면은, 자,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금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노동의 실업, 고용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뒤에 풀어진 거예요. 특정 어떤 직종이든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단기의 노동 공급이 같이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탄력성과 비탄력성의 개념을 잘 잡아두시는 게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개 보도록 할게요. 자,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자, 효율 임금 정책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고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우리 효율 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5번째,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인적 자본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생산성 격차, 노동자가 인적 자본을 투자로 받아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질에 따라 이 개인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생산성이 올라가진 않겠죠. 자,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홀랜드죠. 자,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고요. 홀랜드의 직업 흥미검사 6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리아색이라고 외웠었죠? 리아색이라고 외웠었습니다. 자,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현실형 R이죠.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된 활동이나 현장 활동을 좋아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장점과 단점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탐구형이죠.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탐구 활동을 선호하나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형,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개발적이나 반복적, 틀에 박힌 일을 피하며 규범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사회형, 친절, 봉사, 이해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나 탐구적, 기기적 능력이 부족하다. 진취형, 리더십이 있고 외향적이나 체계적, 과학적 활동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관습형, 자료 정리와 수능을 잘하며 책임감이 강하나 변화와 융통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다 외워주셔도 좋지만 우리 육각형 모델 해보시면은 자, 리아색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대립되죠. 그래서 우리 장단점을 구분해 보실 때 우리 아래 장점이다 하면은 이 S 사회형이죠. 자, 사회형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서 역설로 외워주시면은 또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기억 안 나실 때는 우리 시험 보실 때 육각형 그려놓고 한번 대조되는 것들 비교하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 중에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5가지 다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관성이죠. 6가지 흥미 유형 중 공통점을 가지는 유형인 경우, 즉 우리 육각형을 그려봤을 때, 자, 리아색 쓰고, 자, 이 R과 I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은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변별성, 차별성이죠. 자,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변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랜드를 해봤는데,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보면은 지금 C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제가 그러면은 변별성이 C가 가장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체성 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고, 환경에는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을 말한다. 자, 이 정체성은 개인과 환경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일치성, 개인과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계측성,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별 사이 관계에 반비례한다. 즉 가까우면은 둘이 친밀하지만 멀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이가 멀어진다. 더 일관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를 적으시오. 자, 5가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등. 자,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그리고 직무에 사용하는 재료, 반가공품, 물질 등. 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직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다. 그 네 번째, 직무의 목적이나 사명, 직무에서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직무 요약 내용이 나오는구나. 핵심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직무의 명칭, 급수, 임금 보고체계 같은 직무 정의에 관한 정보, 즉 직무 정의, 그리고 직무 요약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 재료냐 장비냐 나오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직무 기술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것들 키워드 잡아주시고 내용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직무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뭐 있냐? 먼저 첫 번째, 서열법 있죠? 자, 각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단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서열 자체가 순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분류법이죠? 자, 기준을 정해두고 사전에 정해둔 등급에 각 직무를 판정하여 평가하는 겁니다. 자, 기준을 정해두고 분류를 한다. 그리고 점수법. 직무를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겁니다. 직무의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분해해서 각 요소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점수를 계산해서 직무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별들의 점수를 부여해서 그 요소별 점수를 다 합해서 이 직무가 가장 가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화하는 것이 점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인 비교법 보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해요. 그 다음에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보는 겁니다. 즉 요인 비교법은 이 직무와 A 직무와 B 직무의 평가 요소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 직무가 B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평가 방법 우리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도식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분점요 우리 신미양요 같은 느낌이죠. 서분점요. 자, 직무 평가 방법 4가지 뭐라고요? 서분점요요. 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만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요것도 우리 아까 나왔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요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차 있어요. 신뢰도 개수는 개인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이 개인차 클수록 커진다. 클수록 커진다. 개인차는 클수록 커진다. 해주시고요.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나 너무 증가해버리면 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정비하는 건 아니다. 이 내용 같이 담아주시고요. 문항 반응수가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신뢰도가 커지고요. 자,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항의 난이도. 자,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진다. 난이도는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만 쓰면 되니까 1번, 2번, 3번, 5번을 이렇게 외워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또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